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 성추행 혐의가 강한 엘라바마주 공화당 상원 후보 로이 무어를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어린이 성추행범이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무어 후보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과 무어 후보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방카와 공화당 원내대표, 법무장관 등의 주장을 인용해 무어 후보를 공격합니다. 공화당이 성추행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다른 어느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에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입니다. 백악관의 군 관계자 3명이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 기간 중 외국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접촉 문제로 사임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명이 탑승한 해군 수송기가 일본 인근에서 추락해 현재 8명만 구조됐습니다. 이민세 간국이 곧 체인 식당을 급습할 것이라고 데일리 비스트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겟은 알면서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더 이상 프라이버시가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3년 타겟을 시작으로 이어진 정보 유출 해킹이 신생기업 우버까지 번졌습니다. UPS가 사상 처음으로 할러데이 우편물에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요즘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새로 앱도 만들어지고 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동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저도 세계에 200여 남짓 국가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있는지 처음 들어본 그런 국가도 인터넷은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세계 모든 분들께 미국이 이제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절 2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한국의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이니까요. 요즘 한국은 김장철이라면서요. 아직도 그 김장 아주 상큼한 딱딱하고 탄력 있는 무로 김장을 해서 굴 같은 것에 버무려서 절인 그 배추에 살짝 너무 또 꽉 누르면 안 돼요. 솔 돌돌돌돌 감아서 착 드시는 그런 김장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제 오늘 아침에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경에요. 이제 골프 치러 골프장에 도착을 했고, 어제 이제 골프장으로 떠나기 전에 지금 그 텔레비전도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두고 보자 하더니 대통령이 직접 엘라바마주의 로이 무어 후보를 거의 공식 지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딸 이방카 트럼프와도 다른 생각이고, 공화당의 원내대표 또 그 연방 법무장관 본인이 지명한, 그리고 다른 여러 전국적인 공화당 전국위원회 또 상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하원 의장도 그 사람은 안 된다.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공소시효도 지나기는 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은 정말로 30대 때 어린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성추행 내지는 폭행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당이 중요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미국에 단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에서 100명밖에 안 되는 상원 의원 한 명 그 사람 자리를 둘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이잖아요. 딸 이방카는 어린이 성추행범 같은 사람은 어린이를 먹잇감으로 하는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옥이 있다. 이렇게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진보는 필요 없다. 민주당 말이다. 민주당은 필요 없다. 민주당 후보의 기록을 봤더니 아주 하나 밖에 없더라.
KKK 멤버를 기소한 것으로 유명하더라. 그것도 KKK단이 이제 1963년도에 엘라바마주에서 흑인 교회에 불을 질러서 4명의 흑인 소녀가 숨진 그 사건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범인이 체포되기도 했지만 2명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제 검사 시절에 그 수십 년 뒤에 계속 그 기록을 추적을 해서 기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게 KKK 멤버 기소한 것 그것으로 그 유명할 뿐이더라. 반면에 로이 모어 후보는 범죄, 국경 이런 그 모든 이민 문제에서 정말로 그 일을 잘하고 있더라.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나갔는데 왜 그동안 그 로이 모어 후보가 8번이나 여러 그 선거를 치러서 당선됐는데 한 번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왜 지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본인이 이제 기자들이 그렇다면 그 성추행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민주당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인가? 미국 정치에 있어서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He totally denies it. He says it didn't happen. And you have to listen to him also. You're talking about He said 40 years ago this did not happen. So, 네, 4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하는 게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We don't need a liberal person in there, a Democrat. Jones, I've looked at his record. It's terrible in crime. It's terrible in the border. It's terrible in the military. I can tell you for a fact, we do not need somebody that's going to be bad on crime, bad on borders, bad with the military, bad for the Second Amendment. Well, he denied. 네. Look, he denied. 네, 제가 he denied. If you look at what is really going on, and you look at all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over the last 48 hours, he totally denies it. He says it didn't happen. And 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로이 모어 후보가 그런 그 보도에 대해서 그런 일이 40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그 짧은 클립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앞서서 지적하지 않았네요. 대통령이 이 로이 모어 후보가 범죄나 이민 또 국경 이런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총기 소지를 그 보장하는 헌법 2조를 얘기를 했고 군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 출신이죠. 이 로이 모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를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의 그 엘 프랭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임해야지 되는가? 한 여성이 이제 그 뭐 리허설 군 위문 공연에서 한다고 하면서 키스를 억지로 그 당했다고 하고 그리고 잠잘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 또 다른 여성은 미네소타 카운티 페어에서 그 사진 찍을 때 본인의 엉덩이에 이렇게 손이 그 상원의원이 왔었다고 주장한 그 의원은 사임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려서 답변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대단히 특별하다. 지금 또 아주 그 특별한 시간이고 많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게 지금 그 우리 사회나 여성들을 위해서 대단히 좋다. 뭐 it's very very good for women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 여성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로이 모어 후보는 대통령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이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로이 모어 후보의 변호인 몇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먼저 했습니다.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주장을 했었던 워싱턴 포스트, M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여성들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 언론의 보도를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지만 뭐 거의 뭐 모든 사람이 정황을 보면은 그런 일이 그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단이 나와서 계속 그 이런 주장들을 생기는 것도 없는데 한 명이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길티 필링도 조금 지워지면서 아 내가 너무 오래 참았다 이것은 해야지 된다 하고 계속 이제 연달아서 여성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통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대통령은 이렇게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이모 후보에 대해서 그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 변호사들도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 짐작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밝힌 여성들을 굉장히 그 아주 그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변호사 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 야, 저 다 알면서 본인의 잡이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겨야지 되는 것은 알지만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변호사들, 한인 젊은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큰 법률 사무소 같은 데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그 아닌 것,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본인은 변호사로서 성공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변호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그냥 나와버렸다 하는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스텝차라는 그 한인 그 1.5세 그 영어로 책을 쓰는 작가의 그 소설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 아무튼 대통령은 로이 모어 말을, 그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 무어와 지금 그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그 KKK단을 이제 마지막에 그 기소했다는 그 후보는 당연히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 이방카 트럼프와 또 그 여러 그 공화당들이 로이 무어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30초짜리 선거 캠페인 클립을 On Roy Moore's 만들었습니다. disturbing actions, Ivanka Trump says there's a special place in hell for people who prey on children. And I have no reason to doubt the victims' accounts. Jeff Sessions says, I have no reason to doubt these young women. 네, 법무장관도 대통령이 그 지명을 했지만 임명을 했지만 그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Putting children and women over party. Doing what's right. 마지막에 보면은 컨서버티브들도 이렇게 당보다 어린이와 여성을 위에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던데요. 뭐 여론조사도 기구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는 결코 그 민주당이나 진보에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그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 쪽에 이제 그 많은 보수 쪽이 볼 때 좋은 그런 기록을 좀 내죠. 그렇다고 완전히 그 기운 것은 아니고요. 퀴니피악 대학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유권자의 62%는 여러 여성에 의해서 성희롱 혐의를 받은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유권자는 이런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다른 모든 그룹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정도를 다 포함해서 거의 모든 유권자는 성추행 스캔들로 계속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케이스로 비난받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82%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공화당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그런 후보에게라도 답하겠다라는 사람이 43%나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에게 나 그 성추행 당했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에게도 투표를 하겠다고 43%가 얘기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가 이제 70%가 되고 남자는 그런 후보에게 그 뭐 투표하지 않겠다 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여기에 차이가 크고 이제 무당파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 사이에 어디인가 있고요. 로이 모어 후보의 어린이 성추행 혐의를 알고도 공화당의 49%는 그가 만약에 이번 선거 12월 그 12일에 당선되면은 상원에서 그를 쫓겨내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아주 그 유일한 그 그룹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66%는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명의 1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자를 존중하는 것처럼 여자도 굉장히 존중을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게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차이가 있어야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에 그 대통령도 그렇고 로이 모어 후보도 그렇고 왜 이제서야 자꾸만 나오느냐,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는데 시대가 달라진 거죠. 지금 제가 2주일쯤 전인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 많은 그 여권주의자들조차도 트럼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뉘우침으로 다가온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나 그때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인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게 사적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니카 루인스키에게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크게 대가를 준 이것은 또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와 지금 이제 시대 정신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세월이 이제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파워풀한 자리에만 가득 차 있고 뭐 집에 당장 뭐 먹을 거리가 없고 하면은 일을 해야지 되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눈 감아주고 또 그것이 또 사회에서도 저 여자가 해프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그냥 나 혼자 눈 질끔 감고 말지 이렇게 해왔다가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그만큼 퍼센테이지로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남자만큼 남자가 갖고 있는 그 권력 의지가 있는 여성은 올라갈 수 있는 처지도 됐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자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말을 한 사람 하니까 나도 미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왜 그럼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모든 여성들의 주장이 또 다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도 있기는 있고요. 또 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간혹 여성들 사이에서도 배드 애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뭐 배드 애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추행도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찰리 로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좋아했었던 저널리스트지만 어제 아주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아주 나쁘게 한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 80년대 이혼을 하고 지금 75세인데 아주 그 엘리트잖아요. 돈 잘 버는 뉴욕에 뭐 롱아일랜드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비치 프론트 집이 있고 집에는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이 있고 야외에도 샤워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겨우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젊은 이런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여성들을 집에서 일하자고 하고 유명한 사람을 너무 많이 인터뷰하니까 해외 출장도 많아요. 해외 출장도 같이 가자고 하고 그리고는 집에서 샤워하고는 옷 다 벗고 막 등장하고 자기를 만지라고 하고 수없이 그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찰리 로즈 같은 경우는 같이 여성들이랑 다니면은 찰리's 엔젤이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찰리의 엔젤이네 또 뭐 이렇게 다들 알았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비난받을 것이 막 확실해 보이고 조금 다른 케이스는 이제 알 프랭컨 미네소타 상원 의원의 경우는 원래 코미디언 작가와 코미디언으로 출발을 했고 군 위문 갈 때 같은 여성과 함께 키스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원치 않는데 근데 그 여성은 그 당시에 이미 플레이보이 누드 모델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이고 이제 계속된 것은 아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협박을 한다든가 너를 내가 좋은 일자리를 줄게라든가 갖고 있는 일자리를 뺏을 거야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미네소타 카운티 페어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엉덩이를 손이 갔단지 뭐 잡았다던가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앞부분만 사진을 봤으니까 그 여성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또 알 프랭켄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네소타 카운티 페어이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일보가 주최한 코리안 퍼레이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신문에서 보셨으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셨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 사진 찍자고 하고 손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알 프랭켄에게 또 다른 더 혐의가 짙은 주장을 하는 여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여성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엘라바마주의 로이 모어 후보 케이스에는 분명히 혐의가 너무 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그 강성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혐의가 있는데도 다 드러났는데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윤리 자체가 다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 드러났는데도 공직자로 나는 투표하겠다? 그 부분은 그다지 그 자랑스럽다고 칭찬할 부분은 아니겠죠. 잠시 뒤에 할러데이 관련 뉴스도 좀 전해드릴게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꾸만 그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 뉴스부터 전하게 되니까 조금 그 딱딱해져요. 늘 반성하고 있는데 어쩌죠?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찾겠죠. 물량이 할러데이 때는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뭐 우체국, 페덱스, UPS 아니겠어요? 배달에 있어서는 UPS가 사상 처음으로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100년도 넘었던가요? 할러데이 때 추가 요금을 내게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그 한 주일 전에 패키지 소포 한 개당 뭐 27센트부터 97센트까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많지 않는 돈이지만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요즘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커머스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개당 97센트가 추가 요금으로 책정된다면 물건 하나에 $10 파시는 분들은 10%가 다른 때보다 더 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물론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소매업소에 바쁠 때를 그 피해라. 특히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가 블랙 프라이데이네요. 크리스마스 때는 피해라 하는 그 경고이라고도 하고요. 메이시스나 그 뭐 리비 그 청바지 회사 그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배달 받으시려면은 그때는 조금 배달 늦게 예상하셔야 되겠네요. 날짜로 따지면 11월 19일부터 지금이네요. 12월 2일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한 주일 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렇지만 넥스트 데이 서비스라든가 세임 데이 서비스 쉬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워낙에 비싼데 거기다가 또 추가 요금 받으면 좀 싫죠. 얄밉죠. 이민 관세국이 곧 전국 그 레스토랑 체인 레스토랑을 급습할 것이다. 이게 그 데일리 비스트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매체요. 타겟이 서류 미비자라기보다 서류 미비자를 알면서 고용한 사람 그리고 알면서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서요. 뭐 노예처럼 부린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주를 적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류 미비자의 경우는 업주가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 그에 대해서 그 법정 진술을 하면은 임시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용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민 그 관세청장이 그 탐 호만 관세청장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서류 미비자는 이제 그 적발되면 추방시킬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에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있죠.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그 증인으로도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도 있고 예상을 그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형사법 위반자가 아닌 서류 미비자의 체포는 전 행정부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민과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이 2017년에 43%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추방은 올해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민 케이스가 또 그만큼 많이 지금 그 검토되고 있는 펜딩인 그런 것도 뭐 한 60만 케이스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제 제가 한국 그 텔레비전에서 먼저 봤는데 방송 끝나고 그리고 나서 미국 방송에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유명한 그 드라마틱한 비디오라고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귀순한 북한군이 자동차 타고 달리다가 자동차가 그냥 딱 어디에 걸려서 멈추자 도망치다가 내려서 24살이더군요. 북한군이 막 그 비무장지대까지 와서 총을 쏴서 5발을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 12분 뒤에 한국군이 가서 기어가서 이제 그 아픈 사람을 이렇게 끌고 질질질질 땅에서 끌고 이제 남한 쪽으로 와서 지금 의사 얘기 들어보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틱한 그것을 오늘 아침도 미국 언론들이 많이 그 비디오 클립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게 제일 먼저 보이더군요. 어제 내가 오후에 저것을 한국 텔레비전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회사의 벽에 이렇게 텔레비전이 붙여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을 방송해서 봤는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UN 사령관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했다. 이게 미군 사령관이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난 남과 북의 문제인데 그 비디오 그 테이프도 UN 사령관이 갖고 있다가 공개했다. 이게 아주 조금 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 해군 그 수송기였어요. 일본인군 태평양에서 추락해서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8명은 구조돼서 컨디션 좋답니다. 3명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필리핀해에 있는 USS 그 로널드 레이건 함대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원인은 당연히 지금 잘 모르고요. 현재 제7함대가 지금 시리즈로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모두 17명이 숨졌는데 전부 또 이제 북한의 긴장 때문에 그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대응 훈련 중인 그런 그 함대잖아요. 6월 달에도 7명 해군이 숨졌고 USS 그 피츠럴드가 컨테이너 배를 들이받았잖아요. 역시 일본의 인근에서. 그리고 일본 인근에서 8월 달에는 그 10명이 숨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 아버지인 존 S 그 맥케인 호 오일 탱커와 충돌을 했고 싱가포르 인근에서. 근데 두 번은 피할 수 있는 사고였고 그 승무원의 부주였고요. 부주의. 그래서 아마 그러면 군이 헤드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그렇게 기진맥진했나? 뭐 이런 일들로 함장이 지금 8월 달에 직무 정지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해군 중장이요. 조셉 그 코인 해군 중장이 직무 정지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총체적인 리더십의 부재로 보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거 다시 금방 바꿨습니다만은 또 정정합니다. 일본 인근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방송 준비하다가 일일이 다 방송 원고를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말은 단어는 영어로 뭐 어떤 말은 또 한글로 이렇게 키워드를 써놓는데 미국 어떤 언론의 그 표현대로 저펜시라든가 이럴 때 그걸 또 한국말로 금방 바꾸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일본 그 인근에서 그랬었습니다. 추락을 했습니다. 3명의 그 백악관 관계자, 군 관계자가 공보국 소속 관계자였어요.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12일 동안 13일이었나요?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순방할 때 외국 여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그런 이유로 아시아 여성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데 외국 여성과 대통령 그 수행 도중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4명의 이 팀이 비슷한 혐의로 파나마에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 가기 전에 먼저 가서 뭔가 일 좀 준비해 놓으려고 하다가 역시 그런 혐의로 이제 그 뭐 해고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육군 2명, 뭐 해군, 공군 2명 그랬었습니다. 외국 여성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과 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공보국 소속이긴 하지만 백악관 군 관계 오피스로서 뭔가 아무튼 뭐 군 관련을 하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의 수행까지 할 정도니까 그런 경우에 외국 여성들과 통행금지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그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고요.
과거에 스파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건 많잖아요. 물론 뭐 이게 뭐 러시아라든가 스파이에 강한 그런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것으로 당연히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그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뭐 유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군법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어디였었죠? 컬럼비아에서였죠. 컬럼비아에서 이제 대통령 비밀 경호팀이 먼저 가서 이제 자리 다 봐놓고 왔어요. 워싱턴에. 그리고 대통령이 갔는데, 그리고 뭐 팀을 스위치했는지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 해서 그 당시에 10명이 해고당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대단하게 기강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뭔가가 이제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였어? 혹시 한국 이랬는데 아니더군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라서 안심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도 안 되는데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베트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미투 얘기가 나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비 더글라스. 가비 더글라스는 그 작은 흑인 소녀잖아요. 뭐 체조 선수가 다 작지만 그래서 더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한데, 나도 팀 닥터에게 성학대를 받았다. 지금은 이미 21살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조용히 있어야지 되는 분위기여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었다. 어린 소녀들이 이 그 레리 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54살, 한 20년 넘게 그 팀 USA 닥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체조 선수 나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국 체조팀의 소녀들과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체조 선수들을 그렇게 성학대, 성희롱,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아마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죠. 뭐 이것은 이제 뭐 조금 더 있으면 뉴스가 아닐 일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그 휴 해프너가 숨졌잖아요. 어제 어떤 청취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국이 그 플레이보이즈를 아주 그 자랑스럽게 노골적으로 팔면서 어떤 면 상당히 그 성의 그 나쁜 방향으로서의 개방을 그 주도를 하더니 점점점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는 이제 뭐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 다 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스 모든 곳에서 다 사람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우버가 지난해에 해킹당한 것을 이제서야 이제 시인을 했는데, 지난해에 굉장히 그 리더십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CEO가 블룸버그 뉴스 기자가 물어보니까 가르쳐 줬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5,700만 커스터머의 여러 가지 그 자료가 해킹당했었는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일부 미국인은 운전면허증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해커와 데이터를 지우기로 그 합의를 하고 10만 달러를 줬답니다. 우버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이 해커가 이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앞으로 너무 잘하겠습니다. 저희 시큐리티 관계자 다 해고했습니다.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했고, 검찰이 지금 뉴욕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USA Today는 지금까지 거의 큰 그 회사들이,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해킹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많이 해킹당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야후가 10억 그 어카운트 지난해였고, 그리고 그 타겟도 1억 1000 어카운트, 또 링크드인도 1억,
홈디포도 5,300만, US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미국 정부 독립기구인데요. 민간 서비스를 관리하는 2,150만 개의 어카운트. 이런 것들이 2000 몇 년도가 제일 빨랐나요? 이런 대규모로는요. 2013년도 타겟을 시작으로 쭉 이렇게 돼 왔으니까 사실은 일반인에게 별로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나의 정보로 다른 것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미국 국무부에서 국무장관이 미얀마는 지금 그 로힝자족을 향해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종 청소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엔은 인종 청소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8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그 로힝자족이 그 숨지고 이웃 나라로 가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크게는 무슬림이고 소수 인종이 120 몇 종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과거의 군사 정권이 이제 그 뭔가 경제 개혁이 잘 안 됐을 때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이 로힝자족을 삼았다. 이런 것이 정설로 보이는데 아무리 인종 청소다 하고 지적을 해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의 인종 청소에 대해서 유엔이 범죄로 규정은 했지만 벌 주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 미국이 주춤하던 것 일단 그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제가 어젠가요? 그제 그 전해드렸었던 뉴스 가운데서 정정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취재나 리서치 기자가 많은 그 언론은 참 좋겠어요. 엊그제 제가 이제 UCLA 농구 선수들 중국에서 샵리프팅 한 것으로 5년 내지 10년 그렇게 징역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트윗을 했고요. 그게 아니라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중국 법에 따르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그 샵리프팅 같은 경우는 최고 형량이 1년에서 2년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절 2부 아침인데 대통령이 그 골프장에 가기 전에 화가 많이 났어요. 은혜를 모르는 바보 같으니라고. 이렇게 그 농구선수 아버지가 대통령이 한 거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트윗하는데 보니까 백악관도 아니고 국무부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올해 중국에서 수감 생활할 수 있는 지 아들을 구해준 사람은 나다. It was me라고 얘기하면서 그 농구 선수 아버지는 아주 머리카락 없는 단 킹의 좀 푸어한 버전이다. 예전에 스포츠 스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아들과 함께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땡스기빙을 중국에서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해줬다. It was me라고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보도하는 그런 언론들도 보도하면서 좀 저절로 웃음이 조금 나오기는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2부고 저는 추수감사절에 아주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